한반도 왕조의 역사로는 후백제, 후고구려 다음으로 가장 짧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던 국가는 바로 발해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삼성, 북한까지 위치했던 발해의 영토는 실로 크고 넓어 남북한을 합친 면적인 22만 7천 제곱킬로미터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약 2배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해는 옛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대다수인 말갈족을 섭렵해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거란의 공격으로 삽시간에 멸망해 자국민이 저술한 어떠한 문헌도 없으며 발해의 뒤를 이어 개국한 고려 또한 이전 왕조인 발해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이전까지의 발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실증주의를 연구하는 실학자들이 등장과 함께 한때 강성했던 나라 조선이 왜 청과 일본에게 침략을 받는 약소국으로 전략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 원인을 연구하게 되면서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때부터 발해에 대한 관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발해 영토의 대부분이 자기 땅에 있다는 이유로 발해를 멋대로 당나라의 속국으로 편입해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1930년 만주사변으로 승기를 잡은 일본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근거는 바로 일제가 만주 점령을 하게 되면서 숨겨져 있던 수많은 발해 유적지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뜻밖의 유적지 발견에 일본은 발해 성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지사에서 일본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역시 일본이 발해를 면밀히 조사한 이유는 과거 발해와 활발한 교류에 대해 적어놓은 사서와 기록들이 적힌 고고학적 유물들로 발해사를 통째로 일본사에 넣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이후에 어쨌든 이전에는 발해 성터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만주 땅을 조사할 수 없었지만 이것도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만주 점령 사건은 우리가 발해의 연구가 시작된 계기가 됩니다. 만주의 발해 유적이 발굴될수록 고구려 문화 양식과의 유사성이 크게 보인 까닭에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으며 중국과 다른 독립적 정치 체제로 왕권의 기원과 정통이 고구려에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를 통해 발해는 우리 역사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질세라 러시아 또한 연해주를 비롯해 크라스키노, 우스리스크 등 러시아 영토에 많은 발해의 유물이 나온다는 것을 이유로 발해의 역사를 러시아 극동 소수민족인 말갈족의 역사, 즉 연해주의 역사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는 발해를 자기네 역사로 변모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역사적 사료의 부족, 발해의 대부분의 성터가 중국 또는 러시아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역사계의 발해 연구는 부진해 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발해 연구는 1970년대 동국대 이용범 교수를 필두로 일본 학자들의 발해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며 능동적인 발해사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 고구려 연구회 등 발해사의 연구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러시아와 공동으로 유적지 발굴에 힘쓰는 등 역사의 화약고인 발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발해를 거점으로 둘러싼 나라들 간의 이해관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앞으로도 발해의 기원을 명백하게 밝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아시아 어느 왕조의 역사보다 더 많은 쟁점을 낳으며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 나라, 발해. 다른 나라들이 호시탐탐 발해를 노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발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지금까지 보다 보면 이해되는 역사 스토리 보이스였습니다.